특강을, 야, 빠빠 안 다녀? 저 하나씩 들고 들어가. 자, 특강을 시작해 봅시다. 현서는 안 한다 그랬고 다혜가 여행을 갔으니까 오늘 다 왔죠? 자, 우리 지금 이 겨울방학 특강은 8, 9, 10, 다 온 건가? 하나, 둘. 누구지? 하늘이가 그렇지. 민채. 잠깐만. 민채도 안 한다 그랬어요? 예. 아, 예. 예. 자, 이 겨울방학 특강의 주된 목적은 너희들 주관식 서술형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본문을 외워서도 주관식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 독해나 뭐 할 때도, 어법 문제 할 때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장을 어떻게 써내려가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번 겨울방학을 열은 거고, 고등학교 2학년 입학하는 요 부분이 마지막이니까 겨울방학 6주 동안에 6번에 걸쳐서 책을 가지고 선생님이 6번에 걸쳐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를 딱 해줄 겁니다. 아마 이 과정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2 2까지, 영어 과정은 고2가 끝이라고 했어요. 교과서가 고2까지밖에 없으니까. 고3. 그리고 다시 말하면 중1부터 고2까지의 필요한 부분들을 오늘 요번에 6주 동안에 나가는 거니까 2시간 동안에 정말 빠듯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상을 촬영하긴 할 거니까 니네가 교재가 있으면 나중에 이메일로다가 선생님 영상 좀 그 수업 주세요 라고 해서 나중에 시간 두고 또 한번 보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수업은 마지막이니까 반드시 수업을 통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를 들어가 보죠. 첫 페이지. 자, 시작은 특강 시작에 앞서서 이거 알고 있었니? 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를 시작하면서 대부분 수능 문제를 푸는 고3까지도 내가 가끔 물어보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너희가 시작을 해야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아니면 영어가 뭔지 개념을 잡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야? 품사가 뭐냐? 품사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뭐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죠? 품사라는 건 그 단어의 성격을 얘기해주는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에는 품사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품사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 영어의 품사는 8개가 있습니다. 8품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8품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가 지금 비워둔 것들은 너희들 메모하는 용도로 써준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상위권은 알아서 필기를 하고요. 중위권은 좀 써라 그러면 필기를 하고요. 하위권은 관찰을 하죠. 아, 넌 가. 빠져. 저리 가. 나가. 빨리 가. 가래 때문에. 빨리. 자, 8품사입니다. 8품사는 자, 시작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 동사. 그다음 뭐 있을까요? 8품사. 기억나는 것만 던져보세요. 쉽게 말하면 뒤에 무슨 사 붙는 게 품사야. 뭐 있을까요? 전치사. 각각이 하나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치사, 접속사, 마지막 하나. 뭐라고? 감탄사. 그렇죠. 감탄사. 요렇게 8가지의 품사가 있습니다. 자, 가끔 가다가 선생님 부정사, 저는 부정사도 들었고 동명사도 들었고 뭐 관계사도 있는데 무슨 사, 이건 뭐예요? 부정사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명사, 형용사, 부사용법이 있죠. 동명사,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거죠. 분사,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8개가 품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각각 얘네들이 뭐냐? 그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명사는 뭐냐? 혼자서 이름을 가지고 혼자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문장에서 우리 한국어로 치면 뭐뭐는 뭐뭐가 또는 뭐뭐를 주어 목적어 자리에 많이 나오는 바로 이 부분, 혼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단수 복수가 가능한 것, 이것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대명사는 뭐냐? 이때 대자. 대자는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걸 대명사라고 해요. 대명사의 종류에는 인칭대명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름 대신해서 쓰는 I, you, we, he, they, she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지칭하는 this, that, it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제귀대명사, self를 붙여서 다시 돌아올 때 쓰는 제귀대명사도 있고요. 다양한 대명사들의 용법이 있겠죠. 그 다음 부정대명사, one, 종류는 같은데 앞에 거랑 똑같지 않을 때 one, ones 이런 것들도 부정대명사.
형용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죠.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다. 상태를 나타냅니다. 뭐뭐한. 그러니까 한국어로 보면 뭐뭐한 니은이 있다는 게 형용사의 기본적인 형태죠.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는 비동사랑 같이 만나면 뒤에 보어로 쓰이게 될 때 I am happy처럼 오늘 문장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용사입니다. 너희들은 이 형용사의 용법을 가지고 잘 구슬리기만 하면 독해를 아주 풍성하게 가져줄 수 있다. 자, 부사. 부사는 덧붙이는 말이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필요 없지만 덧붙이면 맛깔나게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부사의 주된 역할은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니까 동사, 형용사, 그리고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해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부사의 역할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덧붙이는 말이기 때문에 애초에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사는 문장 성분의 제외예요. 이게 제외죠. 문장 성분에 포함을 안 시킨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동사.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영어에서는 동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동사만 유일하게 시제라는 개념이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얘만 과거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와 PP 형태. 다른 애들은 한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동사만 뭐뭐 하다, 뭐뭐 했다, 뭐뭐 할 것이다. 현재, 과거, 미래가 있고요. 그 다음 분사형 형태로 변하기도 하고 투부정사로 변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할 겁니다. 자, 이 동사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문장 성분을 가지고 가장 핵심일 거고요. 자, 전치사와 접속사. 가장 큰 주부는 접속사부터 본다면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문장과 다른 문장을 쓸 때는 반드시 한 개의 접속사는 필요하다. 얘는 다리란 얘기예요. 다리. 이 다리가 없으면 문장 두 개를 쓸 수가 없다. 어법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럼 전치사는 뭐냐? 접속사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치사는 문장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얘는 우리나라에 보면 한국어에 조사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조사. 체언이라는 명사나 대명사의 바로 앞에서 붙어가지고 뭐뭐는 뭐뭐를 뭐뭐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는 조사의 개념이니까 뒤에 반드시 명사 또는 대명사가 붙어야 되겠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것에 대한 부분도 좀 이따가 우리가 구라는 걸 할 때 할 거예요. 감탄사는 너희가 많이 보진 않을 겁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감탄사는 그냥 아예 관용구로 쓰는 거예요. Oh my God, oh my goodness, oh my gosh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든지 hooray, yippee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독해할 때는 마주칠 일은 별로 없어요. 나머지 이 7개를 가지고 우리가 품사 구분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독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성분은 뭘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품사들을 가지고 문장 성분이라는 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 문장 성분이란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성분이라는 얘기예요. 문장 성분을 가지고 우리는 얘가 몇 개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형식을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성분을 알아야 되는데 문장 성분은 총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문장 성분 요것만 구분하면 문장을 끊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약자로 써여 있습니다. S는 뭐냐? subject, 주어라는 얘기예요. subject, 주어. 자, subject, 주어라는 얘기는 뭐뭐는 뭐뭐가 행위의 중심이 되는 그 대상을 주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 명사, 대명사. 아까 우리 품사로 본다면 명사자와 대명사자리. 즉 명사라는 말이 들어가야지만 주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외의 품사는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명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되는 게 명사, 대명사가 돼야지만 뒤에 뭐뭐는 뭐뭐가 라는 말이 붙을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V는 동사를 말하죠. 동사는 뭡니까? verb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앞으로는 V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verb라는 거, 동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 그대로 동사야. 동사는 문장마다 하나씩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동사의 개수 이퀄 문장의 개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뭐뭐 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얘만 뭐가 가지고 있다? 얘만 시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장에서 시제의 개념이 나와 있는 ed가 붙어 있거나 이런 것만이 동사의 가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목적어를 봅시다. 목적어는 object라고 부르죠. object,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도 똑같아요. 목적어는 주어는 행위를 하는 대상, 그 다음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이에요. 행위의 대상.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그러면 얘도 똑같이 뭐가 돼야 됩니까? 명사와 대명사 자리들이 들어가야 된다. 동명사 이런 것들 다 투부정사 목적어 당연히 되는 거죠. 명사용법. 명사자가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뭐뭐를, 뭐뭐에게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 나오는 요 C. 요게 보충하는 말. 우리가 말할 때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발음은 complement예요. complement. 자, 요게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보어라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가지고 또는 여기 있는 성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부족해. 더 필요해. 보충 설명이 필요한 단어를 더해줄 때 쓰는 겁니다. 문장 형식할 때는 이 보어가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이 형식과 오 형식. 그래서 이 보어는 어떤 품사가 가능하냐? 지금 받으면 명사와 형용사만이 보어가 된다. 요것만 지금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팔품사라고 했는데 팔품사. 그중에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쓰이니까 거의 볼 일이 없으니까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라고 했죠. 자, 이 중에서 문장 성분에 관여하는 품사는 결국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명사나 대명사. 있어야 되겠죠. 문장의 중심이니까. 그 다음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되니까 동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뭡니까? 보어가 있다면 그때 형용사까지 들어간다. 즉 문장을 너희들이 1형식하고 5형식을 구분하는 데는 이 정도의 품사만 알아볼 수 있으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빠지고 4개의 품사만으로도 문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좀 빠르게 훑고 있어요. 너무 예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동사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세 번째 보자. 가끔 가다가 동사는 어떻게 구분해?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얘기가 들어가 있죠. 동사는 다른 품사와 다르게 뭐가 있다? 시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동사를 딱 보면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는 얘 과거형이 뭐지? 라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ed를 붙일 수 있으면 규칙 동사. 아, 내가 외운 거에서 불규칙이 있었어? 그럼 불규칙 동사 있습니다. 자, 이거는 품사와 구분하는 거고요. 동사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크게 비동사. 의미가 뭐뭐이다. 아니면 있다라는 뜻인 비동사. 그리고 비동사가 아닌 나머지 일반 동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놈들이 있어요. 동사를 도와주는 여기에서 조동사, 도와줄 조자를 써서 조동사까지. 사실 동사자 들어가는 건 총 3가지고요. 구분은 크게 2가지로 하는 겁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 선생님,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쓰임이 일반이 아니고 얘는 특수한 동사인 거야. 그래서 부정어가 나오면 부정어가 비동사보다 뒤로 갑니다. 특수하니까. 일반 동사랑은 다르죠. 일반 동사는 뒤에 못 쓰니까 앞에 do나 does, did를 이용했죠. 의문문 할 때도 얘는 주어가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비동사가 주어보다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특수한 동사다. 그리고 일반 동사는 이때 의문문 할 때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걸로 구분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도와주는 조동사의 개념까지. 그래서 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리고 조동사를 구분한다. 자, 동사를 구분하는 건 왜 중요하느냐? 문장을 딱 잡을 때 너희들이 동사가 어디 있는지 먼저 밑줄을 치거나 네모를 치고 시작하게 되면 독해가 아주 빠르고 형식 구분이 빨라지니까 동사를 먼저 찾으란 얘기예요. 문장에서 동사 있는 걸 찾는 거. 특히 학교 내신이나 수능 문제에서 작년 11월에 봤던 수능 문제에서도 뭐가 나왔느냐? 문장에 동사가 없었어. 문장을 앞에 주어로 시작하고 줄줄줄줄 나가다가 코마 넣고 중간쯤에 코마 한 번 넣었어요. 이렇게 문장을 늘려놓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또 하겠지만 코마 2번은 뭐야? 가로죠. 그냥 단순히 주어 부분을 계속 주저리 써놓고 아직 누가 안 나왔어? 동사가 안 나왔는데 이 부분에다가 ing 하고 나서 수능 문제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먼저 동사가 어디 있느냐 문장을 해석하려면 찾는 걸로 했으면 이거는 10초 만에 찾았다. 그게 수능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너희 선배들이 이 수능 문제에서 맞춘 사람이 50%가 안 됐다는 얘기. 돌려 말하면 독해를 할 때 여전히 동사를 찾으면서 독해하는 애들이 절반이 안 된다. 그럼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석은 왜 정석이라고 합니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문법이 왜 문법이야?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걸 썼고 지금도 그걸 쓰며
너희가 죽을 때까지도 그 법칙을 쓸 거야. 그렇다면 그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항상 꼭 찾아준다. 알겠죠? 자, 요거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는. 자, 너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구와 절 그리고 문장의 차이는 뭐냐? 자, 요것도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희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한 번쯤 이거 뭐였지? 검색할 것들을 우리 특강 시작 전에 한번 싹 정리해 주는 거야. 자, 구, 절, 그리고 문장. 자, 우리가 어떤 단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word라고 합니다. word.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자, 단어가 하나 있으면 단어인데 구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다 이 뒤에서 나오는 거. 맨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대동사, 대과거, 사역, 감각, 지각동사. 표현이 왜 이럴까? 이거 의미할 텐데 이 영어적인 표현에 이 말을 한국어로 써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한자어로 된 걸 한국어로 읽을 뿐 이거 표현은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 애들이 만든 겁니다. 영어책, 우리나라의 영어책을 한국 사람이 영어를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공부한 일본식 한자 표기어를 가지고 그걸 공부한 한국인이 책을 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새로 공부해서 그럼 니네가 표현 만들어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쓰면서 조금씩 순화만 시키는 정도예요. 자, 구라는 건 다시 말하면 단어와 단어가 2개 이상이 결합된 것을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때 들어가는 단어는 품사가 동사는 아니에요. 즉 동사는 제외입니다. 동사는 안 되고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들 있죠.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런 것들이 있다면 2개 이상 있을 때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명사 구, 형용사 구, 부사 구 이런 식으로 붙이는 이름은 뭐냐? 요렇게 단어가 2개 이상이 붙었는데 그렇게 붙은 단어의 쓰임이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구, 형용사처럼 쓰이면 형용사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거 보면 분사구문이라는 거 봤죠? 분사구문이라는 거 분사가 만들죠. 분사구문이라는 건 시작의 현재 분사로 시작하고 현재 분사에 딸린 단어들을 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분사구로 만들어진 문장이다. 이게 분사구문인 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아니고 분사구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잠시 후에 또 볼게요. 그럼 구는 이렇다 치고 절은 뭐냐? 자, 여기서 구는 영어로 phrase라고 해요. phrase. 캐치프레이즈 할 때 우리 phrase. 절이라는 거 영어 표현은 close가 있어요. close. 이건 절은 close라고 그러는데 절은 뭐냐면 구랑 똑같아. 단어가 2개 이상.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것을 구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밑에 문장이라고 있잖아요. 문장도 동사가 있어야 문장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는 이 절과 문장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절과 문장의 차이는 뭐냐? 문장은 우리가 sentence라고 합니다. sentence. 문장은 마침표가 나와서 쉽게 말하면 워드가 나오고 무슨 동사가 나왔어요. 여기 동사가 있고 단어가 합쳤는데 뒤에 마침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동사가 뭐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얘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When it rained because라는 게 낫겠네요. Because it rained we canceled our picnic. 자, 이런 문장을 해봅시다. 자, 이걸 구분을 잘 해주세요. 그냥 표현법이에요.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소풍을 취소했다라는 간단한 문장이에요. 자, 너희들은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배울 때 2문장이다 할 겁니다. 2문장이다. 자, 실질적으로는 문장은 2개가 맞죠. 따로 각각의 문장이니까 비가 내렸다 하고 뭐가 있어요? 소풍을 취소했다. 2개의 문장이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코마가 하나 있고 마침표가 하나 있죠. 그럼 우리는 영어에선 이걸 몇 문장으로 하냐?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장은 하나야. 선생님, 근데 여기 동사가 있는걸요? 잘 보세요. 여기는 비가 내렸다가 아니라 비가 내렸기 때문에 라고 해서 에로 끝나죠. 다로 안 끝나지. 우리는 우리의 소풍을 취소했다. 그럼 끝나지.
얘는 마침표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it rained는 절인 거예요. 절. 마침표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절이냐? 앞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절은 절인데 비가 내렸기 때문에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 부사절. 니네가 제일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물은 얘기할 때 그 부사절 because when이나 it이 나왔을 때 will이 안 나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야. 그게 왜 절이냐? 다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절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뒷부분, 이 부분이 우리는 우리의 소풍을 취소했다. 요게 주절, 문장이란 얘기예요. 근데 영어 할 때는 사실은 절이나 문장은 같은 개념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가장 좋고 나중에 니네가 이해할 때 구분을 한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구와 절과 문장을 한번 구분해봤어요. 됐습니까? 그럼 구는 뭐다? 2개 이상의 단어. 근데 동사가 있으면 안 돼. 절은 2개 이상의 단어인데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해. 그런데 그게 만약에 마침표가 있는 문장을 끝난다. 그러면 그게 문장이야. 그 절은. 요렇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과 문장은 거의 유사하다.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영어 문장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라고 합니다. 영어 문장의 종류. 영어 문장의 종류를 물어보는 이유는 너희들이 의외로 중학교 끝나고 나서 연습이 안 된 종류 문장 중에 그런 게 있죠. 감탄문. 자, 영어 문장의 종류는 크게 3개예요. 마침표로 끝나는 평서문,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문, 느낌표로 끝나는 감탄문.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평서문은 우리가 공부를 이제 형식 보서 보는 거니까 그냥 큰 의미가 없어요. 의문문은 뭐가 필요합니까? 의문문은 동사와 주어가 바뀌어 있는 것이다. 요거고, 만약에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W로 시작하는 when, where, who, why, what 이거랑 어떻게라고 하는 how로 시작하는 how, OW1H라고 하는데 요게 있으면 요걸 앞에 쓰고 동사 주어다. 요것만 보기 때문에 의문문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감탄문이죠. 감탄문은 의외로 쉬운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1, 2학년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 파트를 나중에 따로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요 감탄문만 정리하고 끝냅시다. 자, 의문문까지는 요거. 자, 감탄문. 감탄문은 2가지의 감탄문이 있어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습니다. 둘 다 참으로, 매우라는 뜻이에요. 이 what이랑 how가 의문사가 아니라 마지막 느낌표와 만난다면 얘는 참으로, 매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what 감탄문과 how 감탄문의 차이는 what 감탄문은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what은 명사 강조예요.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how 감탄문은 형용사랑 부사, 이 형용사와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The boy. 자, 이거고요. 첫 문장 있을게요. He is a very handsome boy. 그는 매우 잘생긴 소년이다가 있고요. He is very handsome. 이렇게 2문장이 있다 쳐보자. 그는 매우 잘생겼어. 이 2문장 있다 쳐봅시다. 공통적인 건 뭐야? 그라는 사실. 그리고 아주 잘생겼다는 사실은 공통이에요. 그죠? 근데 밑에 문장은 그는 매우 잘생겼어 까지만 나온 거고, handsome까지만 나온 거고, very handsome까지만. 위에 거는 뭐예요? 아주 잘생긴 소년이야. 이 사람의 정체까지, 명사까지 들어가 있죠. 이걸로 구분해 주는 겁니다. 감탄문은 그럼 what 감탄문은 boy가 있는 쪽은 요 what으로 꾸며줄 거고요. how, 자 명사가 없는 쪽은 how로 꾸며줄 겁니다. 자, 바꾸는 방식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what과 how가 바로 이 매우, 참으로라는 뜻이 있으니까 얘네가 얘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어수는 what 다음에 what 형, 명, 주어 동사 이거예요. 따라 what a 혁명 주동. 읽어봅시다. what a 혁명 주동.
잘 외워도 딱 감탄문 2개만 하면 평생 써먹는 거니까. 다시 한번 와라 혁명 주동. 형용사는 없을 수도 있고요. 명사 중심이니까. 자, how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how 형부 주동. how는 형용사나 부사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주동. 따라봐. how 형부 주동. 다시 말하면 얘는 명사가 있는 거고 얘는 형용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1번. He is a very handsome boy. 그는 참 잘생긴 소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다 감탄문 하면 뭐야? 야, 참 잘생긴 소년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물은 what을 넣어봅시다. what 넣고 여기다 넣어서 what a handsome boy. what a handsome boy가 먼저 나오는 거죠. what a handsome boy. 그리고 주어 동사 he is 하면 끝납니다. 이게 감탄문이에요. 감탄문은 요거 2개가 끝이니까 이거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떠다는 감탄문 없어요. 그럼 얘는 뭐냐? 그는 매우 잘생겼어요. 이건 더 간단하죠. 뭐 하면 됩니까? how handsome. 참 잘생겼다. 누구? 그놈. 함 잘생겼네 그놈.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탄문 할 때는 how handsome, what a handsome boy 이렇게만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what a wonderful world, 참 멋진 세상이구나 이런 거 할 때 뒤에 주소하고 빠진 거죠. 감탄문까지 봤습니다. 자, 마지막을 보면 대동사, 대과거, 사역, 감각, 지각동사. 왜 표현이 이럼? 자, 대동사 들어봤을 겁니다. 대동사는 뭐예요? 대동사. 아까 대명사 있죠? 대명사가 있는 거, 대명사 역할이 뭐라고 했어? 대명사 왜 이리 대명사야? 명사를 대신해서. 그럼 대동사는 뭐겠냐? 앞에 나온 동사를 똑같으니까 뒤에 대신해서 쓰겠다. 대동사란 얘기예요. 앞에가 비동사면 뒤에는 비 똑같은 거 쓴 거고 일반 동사면 do. 대동사는 일반적으로 do를 얘기합니다. 앞에 나온 동사를 다시 한번 받을 때 나도 그래. 그래서 so do I 이런 표현들. me too란 표현이 아니라 so do I, so did I 이런 표현 쓰죠. 자, 그런데 대과거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대과거. 니들 대과거는 되게 많이 들어봤지. 대과거. 근데 대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과거가 뭡니까? 얘들아, 대과거 뭐냐? 대과거 뭔지 아는 사람? 내가 또 도장 줄게. 대과거 뭡니까? 대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 그럼 과거 원료령의 차이는 뭐예요? 대과거의 형태는 뭐예요? 얘들아, 대과거 형태는 뭐지? had, pp. 과거 완료 형태는 뭐야? had, pp. 중요한 건 이거 있어요. 니네 대명사와 대동사의 대자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대신한다의 대자예요. 근데 대과거의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그 애들이 말할 때 그냥 한글 표현하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니네 과거 완료가 하기 전에 니네 뭐부터 배워? 이제 나중에 시제 또 하겠지만 현재 완료 have pp부터 먼저 배웁니다. 현재 완료 배울 때 니네 무슨 용법 배워? 4가지 구분하는 거 배웁니다. 나중에 경험 계속 결과 완료 그 얘기를 해요. 과거 완료도 당연히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이 4가지가 있어요.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있는데 그 중에 과거 완료의 과거 완료의 완료용법은 과거보다 이전에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이름을 대과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과거란 과거 완료의 용법 중에 완료용법을 얘기할 때 대과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 알겠어? 누군가가 이제 동생이나 누군가서 야, 대과거가 헤드 PP라는데 야, 누구는 선생님은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 누구는 대과거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 차이야? 라고 할 땐 알아두세요. 과거 완료 안에 용법 중에 하나의 완료용법을 대과거 용법이라고 하는 거지 대과거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헤드 PP 뭐야? 그러면 대과거라고 하면 안 돼요. 헤드 PP 자체는 과거 완료야. 그 안에 대과거로 쓰인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옆에 보면 사역동사 말이 뭐예요? 일을 시킨다, 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감각동사 우리의 감각, 눈으로 하는 시각, 귀로 하는 청각, 코로 하는 후각, 입으로 하는 미각, 피부로 하는 촉각 5가지의 감각입니다. 근데 더 헷갈리게 뒤에 지각동사도 있지. 느끼는 감각이래. 똑같습니다. 5가지 감각. 왜 표현이 이렇다? 아까도 얘기했죠. 일본식 한자어들로 걔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장 형식하면서 감각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선생님이 다 끊어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이걸 왜 먼저 했냐면 첫 시간에 영어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어느 정도의 딱 뒤에 가서 깨달음을 느껴서 이제 열심히 해야지 라고 각오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시간도 쏟았는데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분명히 내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지난번보다 시간도 더 쏟고 노력도 더 했는데 단어도 진짜 많이 외운 것 같은데 성적은 쉽게 안 올라. 그게 왜 그러냐면 얘기했죠. 다른 과정으로 가는 여타 과목과 다르게 어학 과목은 여기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는 기본기 확인이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 거야. 너네가 이번 특강 듣고 우리 겨울방학 과정 나가면서 1단원, 2단원, 3단원 수업 듣고 문제 풀을 때 분명히 나는 선생님 수업 들을 땐 이해됐는데 왜 시험 볼 때 나는 성적이 안 오르지? 한 해를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수업 들었고 똑같이 문제를 풀었는데 누구는 90점 넘어서 1등급 나오고 누구는 60점 나와서 4등급 나와. 왜 차이가 나? 내가 얘기했죠. 앞에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공부를 지금 나랑 같이 한 다음부터 열심히 한 것에 차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전까지 쌓였던 이 부분들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다음 시험 중간고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수업하는 거 외에 뭘 자꾸 봐줘야 되는 거야? 내가 앞에서 놓쳤던 부분, 내가 못했던 부분. 즉 1학년 때 기말고사에서 성적에서 내가 20점, 30점이 빠졌다? 그럼 나는 그때 왜 틀렸는가? 그거를 채우지 않는다면 다음 시험에도 역시 너희들은 그 정도의 점수는 틀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영어가 이만큼이 시험범인데 70점을 맞았으면 30점 부분을 빼먹었다 쳐보자. 그럼 그 다음 시험이 이렇게 진도가 나갑니다. 이거는 다 알아. 이건 다 알아, 다 맞춰. 여기도 다 맞춰, 다 맞춰.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뭐야? 맨 처음 부분에 30점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20점이 나왔다? 그럼 너희들은 20점을 또 틀릴 거야. 10점은 올랐지. 착각에 빠집니다. 아, 공부했더니 10점 올랐다. 나 되나 보다. 아니, 그때는 이 부분이 적게 나온 부분이야. 왜? 이만큼 나오려면 이 부분은 점점 줄어들겠지.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너희들의 점수는 100점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특강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가장 쉽지만 가장 사소하지만 이것을 또 가장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게 고등학생이에요. 이제까지 선배들 가르쳐보면 열이면 열, 학원에 찾아오는 고등부 때 찾아오는 애들은 다 이런 얘기합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영어를 좀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니까 학원을 왔겠지. 근데 걔들을 갖다가 역추적해서 딱 물어보고 해보면 열이면 열,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뭐 하는 거냐? 선생님이 말하듯이 깝쳐요. 중학교 때 좀 쉽게 나오니까 이때부터 안 좋은 방식이 납니다. 어학이니까 입과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눈과 귀로만 해요. 수업을 듣고 눈으로 외우고 이 과정을 하면서 점점 중학교 때부터 그 방식으로 다 갑니다. 가랑비에 오치 적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요만큼 지금 놓치고 있어요. 이만큼이. 놓치고 점수는 1점, 2점밖에 차이가 안 나.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90점 이상은 나오니까 중학교 때 전혀 위기감을 못 느끼다가 고1 때 이 과정이 다 나오니까 이제 이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바꿔야 되는 부분들 방법만 바꾸면 돼. 방법만. 많이 쓰고 써라 라고 해서 쓰면 그래도 나아요. 늦었지만 하니까. 근데 그러면 시간이 2배 들어가니까 알아서 써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요 한 장짜리 형식 문제를 한 뒤에 요거 문장 실전을 할 겁니다. 첫 시간은 딱 형식 구분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중요한 건 너희들 내가 이거 타이틀도 적었지만 영문법 배웠으면 문장으로 완성하자. 형식을 배웠으면 너희들이 쓰는 문장을 각각의 형식으로 한 번씩 써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요걸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잠깐 요거 5분만 끊어서 갈게요. 이제 텀이 좀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하고 나서 5분만 끊었다 갈 테니까 잠깐 물 한 잔씩 마시고 5분 뒤에 쭉 나머지 시간 이어서 갈 겁니다. 알겠죠?